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4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했죠. 사실 장 초반에는 급락했었는데 장 중간에는 나스닥이 플러스까지도 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까지 가는 모습이 있었고 막판에는 소폭 밀어내면서 끝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은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는 6월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가 8.8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8.6이 나왔었고 이번에 8.8이 예상됐었는데 실제로 나온 9.1이 나왔죠.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유가 때문에 9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9.1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나면서 주가를 급락으로 끌어올렸지만 시장은 오히려 낙폭을 많이 축소하고 끝났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지 9.1은 1981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 된 거고요.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못할 거다. 이게 내용이 같이 이렇게 충돌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주가를 약간 끄집어 내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수합 시장에서는 이달에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달에 금리가 1% 정도 1%를 할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이언트 스텝 0.75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죠. 근데 1%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연준이 1%를 이전에 벌써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만 까먹은 거죠. 금리. 물론 나중에 영향이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영향은 언젠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만약에 1%를 하고 세게 나오기 시작했으면 벌써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예상 밖으로 그 매도세가 좀 굉장히 약했다고 하네요. 또 시장에서는 CPI가 6월 CPI가 10%가 됐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루머가 좀 있긴 한가 봅니다. 어쨌든 10% 얘기가 나왔었는데 9점을 나왔으니까 시장에서는 안전판이다, 좀 괜찮았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 참 의외인데요. 특히 미국 백악관도 인플레이션이 높을 거에 대해서 미리 주지를 시켰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정을 취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직 금리 인상이 남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 인플레이션이 유가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높잖아요. 유가가 또 100불 위로 또 올라왔어요. 지난번 6월 때는 110불 전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현재 100불 조금 넘어요. 한 105불. 근데 아직 몰라요. 왜냐면 이달에 벌써 18일, 이제 오늘이 14일이잖아요. 열 하루가 남았어요. 열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110불대 가버리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음 달에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데 이게 꺾일지 안 꺾일지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겨울 되면 유가가 가격이 급등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기다리는 계절이 겨울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역적 리스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원유하고 천연가스를 좀 덜 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겨울 되면은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로 인해서 유가가 또 오를 경우 러시아가 그걸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원유가 바닥을 쳤다는 보장을 못하는, 그러니까 고점을 바닥이 아니라 고점을 찍었다는 보장을 못하는 거죠. 유가는 아직도 추세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추세적 상승이 남아있을 거다. 중간에 흔들리는 거 있을지언정 추세가 꺾이는 과정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FMC 회의가 있고 실적이 남았어요. FMC 실적이 남았는데 어저께 델타 항공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좀 빠졌고요. 의외로 테슬라하고 트위터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하루다. 어쨌든 이달 말 FMC에서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다면 1%도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저는 사실 1%를 하고 다음에 0.75를 하고 그다음에 0.5를 하면서 내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상 밖으로 금리가 가팔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팔라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완화도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 시장 내에서는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데 금리 인하를 했다가는 초토화가 될 수 있죠. 정말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은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는데도 시장에 반영이 안 한 거, 이건 꼭 다시 반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영 안 할 수가 없고 시간차를 두고 반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아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일 이슈에 웬만한 방어를 했다가 그 이후에 반응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특히 이러한 더 큰 지표에서는 더더욱,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방어했지만 내일과 모레의 흐름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실적이 뭐 좋아졌다든가 해서 지수 방어적 어떤 뭐 재료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다시 한번 재해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나스닥 0.15, 다우는 0.7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다우가 장중 한때 고점은 거의 보합 정도였고요. 마이너스 1.5까지 밀렸었던 그런 흐름을 보였었네요. 어쨌든 지난번 저점까지 5일 동안 상승했던 걸 다 내주는 그런 흐름이 이번 주 내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장중에 그때 플러스가 났었어요. 0.5%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고점이, 그 다음에 저점으로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지금 뭐 약보합으로 끝나면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반영이 아직 다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재해석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한국 첫 빅스텝이 아마 진행이 됐어요. 한국 첫 빅스텝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빅스텝이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산정하기 시작한 게 1999년도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빅스텝을 했는데, 어저께 그 빅스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0.25%씩 뭐 인상 가능성을 제시를 했어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근데 저는 0.5%가 한 번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달에 연준이 빅스텝 이상을 하게 되면 역전이 돼요. 네, 역전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어도 약간 8월달에 도망가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만약 0.5면 계속 동률 내지 우리나라가 역전된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환율에 좀 위험하다고 전 보거든요. 왜냐하면 간단한 이치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투자가인데, 큰 투자가인데 금리가 높은 나라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겠죠?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 근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우리보다 선진국의 금리가 높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맞나요? 미국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환율의 대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그래서 뭐 통화 수합 얘기도 나오고 뭐 별얘기가 다 나오는데 잘못하면 심각한 우려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창용 하는 총재는 시장에 좀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0.2%씩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0.5를 한 번 더는 해야 될 거다, 8월에. 그러면 이제 미국이 다음 달에 뭘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또 대응이 달라지겠지. 다음번에 뭘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대응이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연말쯤 되면은 오히려 한 0.5% 이상 낮아지는 금리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 최소한 동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빅스텝을 한 번은 더 해놔야지 좀 여유롭지 않을까. 사실 지난번에 이준환 한 총재 한번 나가리 0.5를 더 하고 하는 총재가 청문회 때 한 0.5를 했으면 지금 조금 여유가 생겼을 텐데 그걸 못한 게 약간 시간적으로 좀 아쉬운 상황. 근데 우리나라도 금리를 계속 올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진 않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잦아들진 않았어요. 계속 오르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 본다 그러면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2300에서 하반경 지수가 계속 보이려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래가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잘 버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거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코스피가. 그래서 2300에서 뭐 지지력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자꾸 시장을 얘기하고, 어저께도 우리나라가 그 빅스텝을 했는데도 주가가 플러스가 났거든요. 근데 오늘 어떨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옵션 만기예요. 옵션 만기라서 사실 누구도 시장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예상했던 지수가 있었는데 그 지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뭐 외국인의
그 수급 동향을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에 따른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시장 대응 하셔야 될 것 같고, 환율이 여기에서 1312원까지인가 갔던 걸로 제가 봤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죠. 거기까지 갔던 걸로 봤는데 오늘 종가로는 1305원 정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1310원 안착 시도를 하는지를 좀 보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